12월 6일 선거 대책위원회 전체 연설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거 D-93일 되는 날입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지난 월요일 원래 전체 선대위 회의를 하려고 했었다가는 이경수 여사님 하신대로 오늘 전체 선거대책위원회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집회, 토요일 집회는 날씨가 싸늘한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 성탄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라는 구호로 우리가 숭례문에서부터 종로 동대문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수많은 연도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공화당 집회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주셨고, 또 이제 깨어나는 우파 유튜브 분들이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안보 정례회의를 2년 지난해는 보톡을 했습니다. 우리 동지들과 자유파 국민들이 국방부 앞에서 분명하게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고, 우리가 했던 그 집회, 또 기자회견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쪽에 백악관이나 또 국방부 쪽에 즉각 보고가 됐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자유파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만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재산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4년 8개월 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들어와서 했던 거짓 평화쇼, 거짓 북핵 폐기쇼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종전선언 반대합니다. 전작권 환수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으로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는 방어 태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같이 공격형 작전이 아니고 우리는 방어형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미국 정부로 넘긴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 내년에 가서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넘겨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오스틴 국방장관 왔을 때 저들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회담도 회담 형식으로 전용 만찬 형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끝낸 것도, 자기들이 문재인이 가서 유엔 가서 종전선언 발행했잖아요. 그거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시작전 계획, 전시작전 계획을 새로운 전시작전 계획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전시작전 계획에 있었던 명분상으로는 북핵 폐기에 대한 미국 정부는 명분을 가졌는데, 북핵이나 고성능의 미사일, 배터리를 포함해서 이 미사일에 대한 필요, 이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 또 하나는 내면으로는 대한민국에 주는 정보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계를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새로운 작전 전략을 세우겠다. 이것을 이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 양국의 합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작계 계획들이 나올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정말 인신강경 되신 지가 1972일 4년 9개월 됐답니다. 지금은 많이 아프신 상황에서 삼성병으로 옮기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래도 고통을 이기시고 잘 침묵투쟁으로 저항을 해주신다, 저는 그랬거든요. 아무튼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성탄절에 국민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공화당은 12월 또 1월 집회의 핵심을 박근혜 대통령 석방 기원 집회를 해야 됩니다. 설날이 1월 말인가요? 2월 초인가요? 아무튼 우리 나름대로 그런 준비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월 9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날입니다. 저는 그날을 꿈에도 꿉니다. 정치하면서 제가 오랜 정치를 했지만 그렇게 환멸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저는 박근혜 정부 또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했던 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서 항상 딴지를 걸던 친이계 사람들이라도 제가 분명히 아무도 발언을 하지 않을 때 투표하기 바로 전에 직전에 의총에서 저 혼자 나가서 발언을 합니다. 아무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반대 토론 신청자를 받아도 저 혼자 신청해서 그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반대 요새 어떤 유튜브에서 제1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반대라는 내용을 싹 지우고 그 내용을 싹 지우고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거 허위사실 유포뿐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도 되잖아요. 그렇게 거짓말하면 남는 게 있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기자들과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조원진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다 알고 있는데 특검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왜? 이영렬 그때 특별수사본부장이 대통령께서는 솔직히 최순실이가 독일 간 것도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지도부에 요청을 하고 거기 당 지도부가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특검을 받아달라고. 그 내용을 알아야지 대응할 거 아니냐. 결국은 우리 공화당을 엄미하고 저를 엄미하던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오늘 이제 상임 고문님들하고 선대 본부장님들 사전회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버티고 또 이겨나가고 확장력으로 가는 이유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몇십 년 보면 좋겠어요. 하나도 책 잡힐 게 없습니다. 또 당당합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제가 허평한 대표님 그 생각 저 고성 거기에 찾아뵀을 때 저 허평한 대표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공화당에 제가 정치를 오래 했고 정치학을 좀 모한 사람인데 우리 공화당이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은 이제 정치혁명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권력지향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정치를 할 겁니다. 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오늘도 투쟁 과정에서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있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사로운 감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사로운 욕망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 국가의 대의, 진실 정의의 길에 12월 9일 5년 되는 불법 거짓 탄핵의 그 현장을 저는 하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서실장을 몇 번 했다고 자랑하는 이학재라는 놈은 자기가 대통령 뜻이라고 초선들 불러놓고 내가 비서실장 했는데 내 뜻이라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도망갔어요. 지금 윤석열 캠프의 사무총장 맡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 권선동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대통령 탄핵해준다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에요. 그런 불의의 세력들이 윤석열 캠프의 선대본부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공화당, 조원진, 좌파들, 혹은 국민의힘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대한민국의 체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비겁한 배신자들 발버둥 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다른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한 사람이 갑자기 검찰에서 5단계 뛰고 밖에 나와서 추미애하고 싸운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밖에 나갈 수 있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힘들게 갖춰졌는지, 왜 5.18 묘지 가서 울면 안 되는지, 왜 전두환 대통령 문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12월 9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탄핵 소추될 거예요. 체제,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 시장 경제가 탄핵 소추되고 2017년 3월 10일 날 탄핵돼 버렸습니다. 하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배신의 모습들. 그러면서 지금 화면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선대위 전체 6회의를 바쁘신 중에 모신 것도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이제 93일 남았지만은 대선 때까지 선거 기간을 빼고 나면은 딱 70일 남았습니다. 선거 기간은 아시다시피 정신없습니다. 하루에 10곳을 다녀야 되고, 그런데 그 70일 동안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조직 활동을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핵심 지도부들을 모시고 오늘 제가 직접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갈 일도 너무 바빠요. 저는 뭐 선거가 70일 남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좀 하고, 오늘 오신 상임 고문님, 또 각 직능 선대위원장님들, 또 각 광역단체 선대위원장 겸 주도당 위원장님들한테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주에 선대본부 사무총장이나 선대본부들하고 제가 조율을 하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공개하려다가 공개로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분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선대본부하고 지난주에 정리를 좀 했고, 오늘 상임고문님들이나 지도부 분들한테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옆을 볼 시간도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공화당의 홍보는 12월 중으로 해야 되는 홍보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허용한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약 250만 세대입니다.
250만 세대에 우리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조원진 홍보물을 넣겠습니다. 수억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공식적으로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250만 세대에 12월 중으로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 홍보물을 넣겠습니다. 두 번째, 2천만 명한테 조원진 후보 음성 메시지를 넣겠습니다. 2천만 명한테 조원진 후보 음성 메시지를 넣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에 허용하는 공약집 샘플 좀 갖다 주세요. 공약집을 이러한 샘플로 나갑니다. 16페이지 정도 공약집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 공약집 준비는 지금 한상수 교수님하고 진수정 최고위원님이 하고 계신데 공약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줄 수는 없고 공약집 판매 한 1,000원 하면 저희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0원을 인터넷이나 혹은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로 이제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100만 장 정도가 각 우리 공약집이 각 우리 당원들, 지인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명부가 30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200만 명 정도가 될 겁니다. 500만 명에 대해서는 선거일 전일까지 500만 명 특별 관리를 갖추겠습니다. 자동 동보, 예비 후보로서 자동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횟수가 8번입니다. 그런데 이 자동 동보 문자 8회를 몇 번을 실행을 할지 돈하고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대통령 예비 후보, 대통령 후보 조원진 선거 사무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별 선거 사무실을 통해서 홍보 현수막 개척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 지금 여러분들 93일 남아 있으니까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자기 집에도 합니다. 또 빈 사무실도 좀 많으니까 그런 활용들을 해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전화 명부 전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명부를 수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자문단,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위가 2천만 명이고 혹은 250만 명이고 500만 명이라는 감이 잘 안 잡히지만은 제가 12월 달까지 우리 선거 비용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 비용에 50%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홍보 전략이 자금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현재 17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아무튼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주천 원장님 집중 좀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트리 오늘 이 회의가 후보로서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신년 트리
설날 투입까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별로 단체별로 투리를 설치하겠습니다.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기원 추리가 될 겁니다. 집회 신고하고 또 그 추리가 광역단체별로 설치를 하지만 좀 집중하세요. 박기영 씨. 추리를 설치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당협위원장, 본인이 원하는 그 당협위원별 지역에 또 투리를 원하시면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대통령을 파는 자들한테 너무 많이 국민들이 속았어요. 결국은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총선 끝나고 석 달간 시간을 가질 때 허평환 대표님하고 지도부를 대행해서 이끌던 분들이 당원 당규를 바꿨어요. 조원진이도 국회의원이 안 되니까 활동비라도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허평환 장군님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의 정치 혁명을 하는 정당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이제 정치 혁명의 길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4년, 5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꾼들을 봤습니까? 그 꾼들이 국회의원들만 정치꾼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꾼들이 얼마나 많은 요소요소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모였다가 저끼리 모였다가 우리 공화당 엄해하고 좋은지 엄해하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가까이 되니까 또 나타났다가 또 사라졌다가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수없이 봤죠. 근데 우리 공화당이 버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실 정의의 투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진실 정의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희생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희생자예요. 똑같은 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지도부가 결정을 했는데 제가 하소연하면서 안 받은 이유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워낙에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당별로 홍보 전담 팀들이 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분위기거든요. 시도당에 D-며칠을 걸고 현수막을 걸고 또 시도당에 앉아서 전화라도 홍보하고 그런 분위기를 갖춰야 됩니다. 시도당에 가든 우리가 당협 사무실은 좀 못하게 되어 있지만은 또 여러 외국적 전략 그런 단체들 또 우리 우호 단체들 시민단체는 사무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단체들한테도 좀 더 이게 선거가 이제 돌입을 했다라는 어떤 이정표가 오늘 이후로 이제 돼야 된다. 제가 출마 선언한 지가 딱 한 달 됩니다. 한 달 만에 오늘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 전략,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홍보 전략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음성 메시지가 2천만 명한테 들어가고 우리의 선거 홍보물이 250만 세대에 들어가고 500만 명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시작을 했고 또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현수막을 사무실을 구해서 현수막을 걸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자 메시지 8회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 보내고 공약집 만들어서 팔 겁니다. 1,000원에 원가대로 팔 거예요.
홍보 전략 여기에 금전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전체 받은 후원금의 3분의 2가 들어갑니다. 12월 달 내로 늦으면 1월 15일 전으로. 조직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읍면동 책임자가 오늘부로 52% 2,904개 읍면동 중에서 1,496명이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도 호남이 빠졌는데 호남을 집어 넣어주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52% 가까이 읍면동 책임자가 선임이 됐고요. 제가 12월 말까지 읍면동 책임자를 선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선거는 시간 지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1월 말까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11월 달에 해야 될 일은 11월 달에 해야 되고 12월 달에 해야 될 일은 12월 달에 해야지 갖춰지는 거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읍면동 책임자 확실하게 3,500명을 선정을 하고 또 투표부 책임자가 11,943명 중에서 5,249명이 선임이 됐습니다. 약 한 45% 투표부 책임자가 선임이 됐거든요. 물론 읍면동 책임자하고 겹칠 수가 있지만은 5,249명이 선임이 됐습니다. 이제 읍면동 책임자하고 투표부 책임자가 몇 프로 12월 말까지는 선임이 돼야지 조직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 명단은 저희들이 직접 받고 시도당 위원장님께서 좀 고생을 많이 해주셔서 직접 받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보 시스템 또 조직 가동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 85%, 대구 53%, 읍면동 책임자입니다. 대전 80%, 경기 87%, 경남 89%, 제주 84%, 50% 이상 해준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나머지 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읍면동 책임자 선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읍면동이 어떤 동에는 많고 어떤 동에는 없는 경우는 그 동에 다른 분을 선임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읍면동 책임자가 빠져버리면 그 읍면동 하나가 다 빠져버리거든요. 면단이 하나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 책임자 선임과 투표부 책임자 또 투표부 안에 참관인이 투표부 전체에 2명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23,886명이 투표부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관인 선임까지 다 갖추면 우리가 14,000의 기관 조직이 갖춰지는 겁니다. 14,000의 기관 조직이. 우리 공화당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다 맡겨서 할 수도 없잖아요. 시도당 위원장이 주관하지만은 오늘 이 방송을 사실은 비공개로 하려고 했어요. 뭐 다른 정당에 따라 하더라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당원분들이 선대본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된다. 전 당원이 비판하기 전에 시간도 없어요. 70일 남아있는데. 이제 전 당원이 오늘 지침에 따라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봉사단, 우리 여성을 중심으로 우리 봉사당 조직을 공동위원장 조직으로 많이 바꿔서 300명 정도의 우리 봉사당 조직을 갖추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봉사단 단장뿐만 아니라 여성위원회 각 직능에서 여성들을 리드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봉사단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300명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 그 다음에 청년봉사단, 청년위원장을 중심으로 전국 100명 정도의 봉사단,
항상 대통령 후보와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봉사단 체제를 갖춰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서명대를 우리 공화당에 집회 신고를 하고 우리 공화당의 홍보관으로 전격 전환시켜야 된다. 지금 겨울이라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명대를 이제 이렇게 서명대를 통해서 나가는 그 서명 집기라든지 많습니다. 이걸 빨리 서명활동, 또 당원가입, 또 우리 공화당 홍보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256군데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각 시도당에 중요한 포인트마다 추리가 갖춰지고 또 서명대가 전국에 100여 군데가 우리 공화당 홍보관이 갖춰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회 관련해서는 지금 집회 인원이 500명 미만으로 이제 정해졌지만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집회 오시잖아요. 집회 오시는 분들 통제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자유의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회를 오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후보에 지금 그 큰 홍보 활동, 조직 활동은 말씀을 드렸고요. 후보의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우리 주요 회의,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요 회의와 주요 영입 인사, 또 혹은 방송, 인사 대담, 인사 면담을 월요일 날 몰아서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가능한 수도권 행사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튜브 언론 출연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 목, 금 3일은 지방순회를 하겠습니다. 수, 목, 금 3일은 지방순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70일 동안 하루에 5곳을 다니고 중국 우리 공화당이 희망 배달 63곳을 다녔잖아요. 정말 잘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제 D-93일이지만 선거일 빼고 나니까 70일 남았는데 100곳밖에 못 다녀요, 제가. 하루에 5곳을 쳐도 100곳밖에 못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당 선대본부에서 갈 수 있는 100곳을 선정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수, 목, 금은 지방순회를 다닐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은 우리가 집회를 하고요. 일요일은 또 주요 인사들 면담, 또 긴급회의 이런 부분도 준비합니다. 후보 일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후보 공약 부분은 황상수 교수님과 진수성 최고위원이 여러분들한테 공약을 받고 또 실천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 비전과 8대 분야 5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이견이 있는 분들의 이견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도 지금 교육공무원 축소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린 것은 10년 동안 뽑아야 될 공무원들을 뽑은 겁니다. 또 현재 공무원 정원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파가 많아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 지금 학급수가 학급수는 늘어나고 학생 수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공무원 벌써 감축 작업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적정 수의 공무원 수는 유지를 해야 되지만은 정리해야 되는 조금 이제 축소해야 되는 부분들은 축소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 52시간 근로제 부분하고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저임금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최저임금 성장 포인트가 아니라 최저임금 총 금액으로 따져서 3배가 뛰었습니다. 지금 2배가 뛰었습니다. 2배가. 그래서 우리가 희망 배달을 통해서 전국을 다녀보니까 제일 먼저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분간. 그래서 우리 제안을 했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저임금 동결을 하되 5년 정도로 동결하는 것이 맞지 않냐, 1차적으로. 또 두 번째는 최저임금의 동결 사항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물가 대비, 지금은 물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많은 시대를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상여금이나 여러 가지 포함하면은 10,000원이 훨씬 넘어요, 지금. 1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이미 벌써 우리는 최저임금, 그러니까 사업주가 감당해야 될 최저임금이 12,000원 정도 넘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급속하게 올리는 바람에 지금 최저임금을 노총, 민주노총에서는 비율로 자꾸 따져서 최저임금 비율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보다 적다 이러는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보완할 거는 좀 더 보완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 특히 코로나의 팬데믹의 영향은 10년 갑니다. 10년 갑니다. 그래서 그런 까지 대비를 좀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한상수 교수님 팀에서 그런 당원들의 의견도 잘 수렴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100대 실천과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문스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과제를 저희들한테 많이 주셔서 정리를 하고, 또 방송 보시는 많은 당원분들, 특히 이 박우규 선생님같이 과학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받았는 제안해준 그런 부분들도 100대 실천과제에 넣고, 그리고 10대 개혁과제, 우리가 50대 공약 100대 실천과제를 했습니다는 10대 개혁과제를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대 개혁과제. 그래서 이러한 국가 운영 비전, 아마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정당이 있는가요? 우리 공화당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있나?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없는 이거잖아요. 이거 얼마만 들었죠? 20만 원이니까 면접 보관하고 추가 계획. 지금 이게 이제 우리 국가 운영 비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0대 정책,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20만 부 정도의 전단지를 인쇄했습니다. 이 부분도 각 시도당에 혹은 각 당협에 지금 읍면동 책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읍면동에 이러한 전단지 배포라든지 우리 홍보의 기구들이 이제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가동이. 그래서 읍면동 책임자가 빠지면 그 동네는 완전히 빠져버리는 상태가 온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당의 전 인력을, 재량을 다 집중해서 우선 읍면동 책임자, 또 선거 투표부 책임자, 일선에 있는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사무처장님들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튼 지금 뭐 이미 양쪽 다 투표부 책임자까지 80% 이상 다 하는데도 경기도는 거의 다 했어요. 80% 이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투쟁했던 그 투쟁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다. 우리 공화당이 놀랍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면은 이제 좀 더 힘든 100일간의 혁명과제, 투쟁과제를 남무이라 생각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중앙당 사무처 사무총장과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0만 세대에 보내는 홍보물 또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후보 공약팀에서 잘 정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5번째, 후보가 이제 일주일에 3일 정도를 지방을 다닙니다.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인천, 강원,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다닐 텐데 후보 보호자팀은 비서실, 메시지팀, 경호팀으로 저를 보좌를 하고요. 선거운동원이 10명이 됩니다. 이 운동원은 예비후보까지 한 번밖에 못 받고요. 그 운동으로 등록되면은 아무튼 끝까지 후보하고 같이 다녀서 후보 명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원들은. 그 다음에 자원봉사팀들은 우리 봉사단 300명, 그 다음에 청년봉사단 100명을 기준으로 자원봉사팀을 구성하는데 이 300명이나 100명이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로테이션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후보 보호자팀 승용차 세대, 자원봉사단 청년차 세대가 버스 한 대, 우리 봉사단 운동원이 버스 한 대, 이렇게 해서 버스 2대와 승용차 세대, 그 다음에 수행보좌팀, 이렇게 해서 지방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대언론 방송대책팀, 그 다음에 7번째, 우파시민단체 관리팀, 8번째, 각종 유튜브, 우리 공화당 5호 유튜브, 혹은 우파 유튜브, 혹은 비판적 유튜브, 이런 유튜브 관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대총괄본부장인 사무총장 중심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언론, 방송, SNS 대책팀이 지금 한 5분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튼 대폭 3층에 그 홍보팀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대폭 정원을 해서 30명 정도가 풀 가동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대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뒤를 돌아볼 시간도 옆돌 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이게 선거라는 게 우리 정치혁명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룰 거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우리 공화당이 걸어갔던 길, 또 좌파들이야 뭐 어차피 자기들이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악법, 악행, 악습을 저질렀잖아요. 저는 윤석열로 정권 교체를 하면은 헌법 개정이 바로 들어가고 문재인 좌파, 소위 말하는 좌파들하고 여야 야합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 얘기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는 통합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 발표를 하는 것은 이것은 돈을 쓰는 겁니다. 지금 제가 발표한 것만 해도 1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후보 지원금이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당의 특별당비나 후원금이 줄어요. 고정당비는 뭐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당에서 후보를 지원해서 다른 데는 300 몇십억 받을 수 있으니까 막 갖다 줍니다. 후보한테. 후보 써가고 지원금은 주는데 도리어 지금은 후보가 당을 지원해야 되는 역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25억 6천을 거두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12월 달에 우리가 한 10억을 씁니다. 선거 때 들어가서 써야 될 돈이 정확하게 한 15억 써야 돼요. 그러면은 당에서 실질적으로 당에서 후보한테 지원을 한 10억은 해줘야지 전체 선거를 치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5억 얼마 플러스 10억 한 35억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튼 그것도 고민을 하지만은 저는 뭐 우리 당원들 믿고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자유우파들의 그 순수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다.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당이다. 라는 모습들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정치는 저는 지금도 이 정치판이 양강구조로 가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썩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통합의 문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참에 윤석열 옆에 붙어있는 탄핵 세력들 권성도에부터 시작해서 다 쳐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선거를 못 이겨요. 두 번째는 정권을 잡아도 문재인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권력 게이트, 악법, 문재인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잡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야합을 위한 이혼 집정부제 개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요 윤석열 하다가 그냥 무 딸려가면요 당신들이 나를 지지해줬기 때문에 내가 개헌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0% 그래 개헌하면 나라는 다 망합니다. 그냥 좌파들이 정권 잡아서 휘둘렀던 합법이든 또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불법 거짓으로 탄핵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묻혀버립니다. 그것이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또 그러한 징조들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고 그러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언제 이 선거 자금을 써야 될 것인가 또 이것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후원금 말고 우리가 당의 특별담배나 특별후원금, 후보 후원금 말고는 쓸 돈이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감안해서 오늘 후보가 직접 물론 뭐 선대본부하고 지난주에 조율을 했습니다만 직접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당원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조금은 그릇에 다 담고 왜 이제 70일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최고위원 아까 상임 부모님 모시고도 우리 공화당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왜 그분이 안 나오냐고 이러면 그분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분들은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은 김현덕 위원장님은 20일째 생사의 기로에 있고 아직도 의식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금여사님은 본인도 호흡기 끼고 있었어요. 이제 막 사람이 많이 늘어나 확진자가 늘어나 중증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호흡 좀 괜찮다고 쫓겨났다기보다는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문자 보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김현덕 위원장님하고 본인은 꿈에도 우리 공화당, 꿈에도 박근혜 대통령, 꿈에도 조원진 대표 여기가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분들 외교관 35년 외교관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의 문자를 보고 저는 저의 책임감이 또 우리 동지들의 책임감이 너무 크다. 한편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번뇌를 느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느꼈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이 수많은 동지들이 돌아가시고 오늘도 사경을 해내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롯해서 법정에 서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거짓들 소위 보수라고 자처하는 자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공화당 빼는 건 다 이제 윤석열이 다 갑니다. 개헌을 막을 세력도 우리 공화당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회복시키고 복권시킬 세력도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선배들이 창당을 하고 만들어준 우리 정당이 그 선배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 정당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로서 당대표로서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부패 때문에 쫓기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준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지가 당 희처먹겠다 하다가 안 걸리니까 도망가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제가 당대표로서 말을 안 하는 이유는요, 어떤 분은 누구 안 보인다 밝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밝혀볼까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왜? 저는 허평한 대표님하고 당을 창당을 해야 되겠다. 태극기가 다 죽었을 때 다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왜 창당을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당원 동지들 앞에 하나의 책잡힐 없습니다. 저 재산의 3분의 1 돈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연금 120만 원 받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토요일날 바보 전진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영상. 저 이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아, 내가 바보 맞네. 와이프가 저보고 바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그 길을 저는 정치하면서 그 길을 왔다고, 그 다음에 끝까지 대통령께서 한마디 안 해도 대통령의 그 무죄와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총궐기해야 됩니다. 5년 동안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5년 동안 살아있으면 모든 동지들이 내가 좋은지이다. 내가 우리 공화당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신발끈을 다시 매야 돼요. 그립들을 내고 집회는 집회, 홍보면 홍보, 전담지를 돌리는 건 전담지를 돌려서 남은 93일 동안 해보자고요. 제가 오늘 이 발표한 거 다 실천할 겁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세상이 절대자가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수많은 선배님들의 희생, 동지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에요. 34년을 정치하면서 누구한테도 손가락 박은 적 없어요. 왜?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요, 저보다 훨씬 더 당당해요. 우리 동지들이 훨씬 더 당당하다고요. 위대한 정당을 만들었고, 위대한 정당을 일으켰고, 이제 위대한 정당을 원내 교섭단체 또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당을 만들었습니다. 조원진이 그만두더라도 우리 공화당은 10배 더 커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야 돼. 왜? 우리 선배님들의 희생이 너무나 고귀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다 350만 명의 그 3.1절, 2017년 3월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석열을 얘기합니다. 지금식으로 윤석열이 정권 교체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 것을 국민한테 공표를 해야 돼요. 표 얻기 위해서 설정 넘어가면은 100% 야합합니다. 100% 개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고사하고 진실 정의는 다 묻혀버립니다. 권력 지향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막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의무다 이래 보는 거죠. 제가 오늘
당에 불만이 있어서 나갔던, 혹은 잘못 생각해서 나갔던, 혹은 또 서로들끼리 싸우다가 나갔던, 다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대의에, 우리의 혁명 과정에는 실수도 있고 착오도 있고 잘못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대한 정당을 발을 들였으면 여러분 또한 떠나 있더라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여정에 모든 태극기 자유우파 국민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원내 교섭단체 만들고 수권 정당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수권 정당의 목을 가지고 창당했던 우리 선배님들 모시고 청와대에서 고맙다는 얘기 한 번 더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전략제 권면동 책임자, 그 다음에 투표구 책임자까지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육은 계속 순회교육 교육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찾아가는, 그분들 모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단위, 광역시단위,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별로 교육팀을 몇 개 팀 만들어서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도록 그 부분도 선대 본부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임덕기 상임 고문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차이가 이겁니다. 저 사람들은 중도 흡수론을 세우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중도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그거로 몰고 중도를 잡으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개혁 과제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을 실천해야지 2030 세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 과제는 다 버리고 그냥 2030 찾아가고 사람 몇 사람 놓고 또 중도 이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어도 따라올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화당 개혁정당이에요.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니고 이 보수 정권 그들이 보수도 버렸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게 개혁이에요. 좌파들의 반개혁적인 상황들을 개혁적인 과제로 가서 중도를 흡수해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저렇게 반개혁적인 상황으로 가면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는 반체제잖아요. 반체제. 그런데 우파는 반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다시 돌려놓고 반시장경제를 시장경제로 돌려놓고 반역사를 자유우파의 역사로 돌려놓는 과제뿐만이 아니고 플러스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동개혁도 해야 되고 교육개혁도 해야 되고 젊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 과제도 가져가야 되고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실천 과제 대부분이 개혁 과제예요. 우리 사회의 병폐들을 고치는 과제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는 게 국민의힘이 개혁은 하지 않고 그냥 5.18 가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 무슨 표가 온도치 그것이 개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 과제를 내지 않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좌파들에 대한 반대 정책만 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플러스 병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던 그러한 병폐를 쏟아낼 수 있는 개혁 과제를 다 내자.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내고 후보 때 내고 다 개혁 과제를 냈는데 이 지금 국민의힘은 개혁 과제를 안 내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내느냐? 제가 했던 그거예요. 왜? 개혁 과제를 내는 상황이 아니고 여야 야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과제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잘 좀 판단해 주시고요. 오늘 좀 임명장 수요가 있죠? 좀 몇 분이나 추가를 해야 됩니까? 30분 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좀 빨리 진행할게요. 네. 선거 대책 총괄
선대위 위원장, 공동위원장 발표, 그 부분은 저희들 1월 달부터 선대위 총괄위원회 중심으로 준비를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고병원 대표님 건강을 좀 찾으셔서 선대위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우리 공화당 유튜브 대표님들한테 얘기 드렸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 구독수 좀 있는 분들은 월요일날 회의에는 꼭 참석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용 문제나 이런 거는 선대위에서 좀 정리를 빨리빨리 좀 해야 되지. 이게 뭐 당대표가 얘기해도 후보가 얘기해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지방 다닌다고 저는 오늘 같은 회의에 참석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같은 길을 왔으면은 조금 더 힘든 길이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 유튜브 대표님들이지만은 또 하나는 한편으로 보면은 또 우리 공화당의 적극적인 지지자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만 오늘 임명장을 드린 거고요.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에 또 지방 갈 때 그때 임명장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좀 할게요 이제.